본 영상은 대한민주공화국 정부에 의해 불법, 불온선동 자료로 분류된 영상으로 무단 복제 및 재배포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명실상부한 대한공화국의 수도로서 그 이름에도 여러 가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설은 서울이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에 변형된 말이라는 주장입니다. 신라시대에는 서라벌을 서벌이라 표기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서라벌과 서벌이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의 서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백제의 수도, 고구려의 지명 등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의 학설일 뿐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 훗날 우리 대한을 이끄는 학자로 성장하시어 해당 수수께끼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는 인천과 함께 서울을 둘러싸며 수도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과 함께 대한공화국의 중심지입니다. 경기도가 행정구역의 이름으로서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시대로 수도와 수도의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뜻입니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이 들어서며 한양, 지금의 서울이 도읍이 된 이후 경기도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지금의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대한공화국의 주요 업무를 도맡아보는 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어깨를 굽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월암군의 중심지이자 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입니다. 서림은 깃들여 있는 숲이란 뜻으로 말 그대로 숲속에 만물이 깃들여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과거부터 이곳은 숲이 매우 울창하였고 그 덕분에 현대에도 고라니,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과 보기 힘든 식물들이 곳곳에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숲속에는 온갖 정체모를 것들이 깃들여 있어 나무꾼들이나 약초꾼들은 숲에 들어갈 때마다 야생동물 등이 무언가에게 습격당하지 않도록 항상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월암군 상곡에 위치한 고즈넉한 마을입니다.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매년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해당 마을 이름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후기 전시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의 도전 끝에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썩어빠진 정치판의 환멸을 느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낙향하였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세운 집이 붕월 땅으로 달을 벗삼아 논이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찌나 즐거웠던지 매일 밤 달을 볼 때마다 미친 듯이 웃고 행복해했다 합니다. 이 소리에 이끌린 마을 사람들도 하나같이 달을 보더니 그와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 붕월 땅은 계속 남아 마을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지만 구한말 의문의 화제로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이후로는 이름만이 지명에 남아 붕월 땅의 존재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닷가에 위치한 한적하고 작은 마을입니다. 해당 마을이 유명해진 이유는 마을 앞에 백사장이 있었는데 모래가 어찌나 새하얗던지 이를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예로부터 끊이지 않았다 합니다. 본래 이곳의 지명은 뼈처럼 새하얀 모래라는 뜻의 골사읍이었다가 현재의 은사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노란 빛깔을 띤 모래와는 달리 순수하게 흰 빛깔만을 띤 은사리의 백사장은 마치 사람에 의해 탄생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곳 정음촌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공시 집성촌으로 약 120여 가구의 공시 일가가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음촌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고려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선 정음촌이라는 말은 고요할 정과 소리음이 쓰여 소리가 나지 않는 고요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는 1300년대 초반 이 마을에서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라 전해집니다. 11월의 어느 밤 마을 사람들은 유달리 평소와 다른 감을 느꼈습니다. 이 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위화감이 마을 사람들을 덮친 것입니다. 그날따라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위화감이 느껴지기를 몇십 분, 한순간 등줄기를 타고 어깨를 짓누르는 극도의 공포와 형언할 수 없는 코를 후벼 파는 악취가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직감적으로 그 존재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고 모두 호롱불을 끈 채 숨조차 쉬지 않고 버텼다 합니다. 어느 한 집은 그것이 문 앞에 문고리를 당기려 하는 것을 보고는 있는 힘껏 문고리를 안으로 잡아당겨 문을 막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이후의 의문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어 그날의 일을 바탕으로 정음촌이라는 마을 이름이 지어졌다 합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427호 부호정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명과 문화재에 모두 연꽃을 뜻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만큼 이 지역은 연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연꽃은 보통의 분홍색 연꽃과 달리 선명한 붉은빛이 감도는 특징을 지닙니다. 또한 이 지역의 연꽃 호수를 방문한 도당 황석현이 그 경치에 감탄하여 호수에 세워져 있던 비석에 시를 새기고 갔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 지역은 아름다운 연꽃의 외관만큼 연근의 맛도 아주 좋기로 유명한데 이곳의 연근은 다른 지역의 연근보다 철분, 아미노산, 비타민C의 함유량이 2배에서 3배 높다고 합니다. 김해평야와 더불어 경남 지역 2대 평야로 불리우는 거암평야가 자리 잡고 있어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대로 매년 10월마다 천신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조선 중기였던 17세기 초반 이 마을 하늘에 갑자기 거대한 보라색 외눈동자가 나타났다는 전설 때문이라 합니다. 하늘에 거대한 눈이 나타난 이후 마을에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1820년대 다시 한번 하늘의 눈을 보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야담집인 신월야집에 따르면 눈의 크기는 수백 척을 아득히 넘었고 단 한 차례도 눈을 깜빡인 적이 없었으며 장장 열흘이 넘게 하늘에 존재했었다 합니다. 원탄시의 주요 도심 중 한 곳으로 홍암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이 어두워지면 거리가 붉은색으로 물든다는 뜻으로 유흥가들이 밀집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시절 이곳이 검붉은 안개에 약 보름 정도 삼켜졌었던 일에서 기한합니다. 당시를 회상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동네가 처음으로 안개에 잠식되었던 날은 장날이었으며 하나같이 장터로 가는 길과 장터 사람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안개가 어찌나 짙었던지 한낮인데도 하늘에는 빛한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명천은 강원도 선문산에서 발원하여 평락군까지 이어지는 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선문산의 연명천 발원지와 이어지는 약수터에서 연명천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약수터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7명이 약수터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여 물을 마시고 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연명천의 물은 적과 탁을 비우는 성질이 있어 한번 마시면 몸 안의 모든 것이 맑고 투명해진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명천의 물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공화국에서 으뜸가는 난초를 뽑으라 하면 난곡면의 난초를 뽑을 정도로 난곡면은 최상위급의 수많은 난초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난곡면은 산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산의 골짜기마다 난초가 피어있다 하여 난곡면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특히 홍지산의 난초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 합니다. 예로부터 홍지산의 난초는 식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깨끗하고 정갈한 생명의 전기가 들어있다 하여 생정초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의 것과 매우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난곡면의 난초 대부분이 홍지산 난초로 채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 끝난 건가? 그렇습니다. 빨리 올려. 모든 곳에 다 말입니까? 아니, 서울, 경기 빼고. 알겠습니다.